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된 아프간 전쟁과 종전을 고하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 등 현안에 집중하는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3% 중반 수준으로 올라탈 것이라는 민간 경제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 경기의 빠른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가 양호한 경제 성장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모더나가 백신을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국내 공급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백신 도입 스케줄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상통화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과대평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국내 가상통화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최근에 며칠 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200선 넘어서면서 코스닥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에너지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죠.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금융과 은행 업종들의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금융업 그리고 철강 등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 재료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내 종목을 이끄는 재료가 될지 하나씩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이쪽으로 미리미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규 게임 출시도 있고요. 해외 비즈니스 확장 등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게임주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임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게임 업종이었는데 이 올해 초부터 연봉 인상, 또 확률형 아이템 이슈 등으로 우리나라 주요 게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끄러운 좀 잡음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게임 업체의 등장으로 이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중장기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대장주라 볼 수 있겠죠.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이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70에서 80만 원대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이 확률형 아이템, 이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느 정도 위험을 약간 좀 제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확률 아이템에 대한 이 논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특별하게 더 결정된 부분이라기보다도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주가에 떨어지는 부분은 이미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좀 그 기저효과를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게임 업종 안에서 이 종목별로 신작 출시나 여러 가지 이 게임에 대한 이 흥행에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가는 종목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쿠키런 킹덤의 흥행으로 역대 최고가를 이 데브시스터가 좀 썼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중소형 게임주죠. 조이맥스나 썸에이지의 상승세가 좀 가파른 부분이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맥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미르포의 흥행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써메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 모바일 게임이죠. 이 데카론 M의 출시 기대감이 주 요인 중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자회사 로얄크로우 지분을 텐센트 측에 매각한 것도 시장 관심을 끌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 게임 업종 안에서 그다음에 어떤 다음 투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컴투스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100년 전쟁이죠. 이 서머너즈워의 이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 중인 글로벌 기대작인데요. 이 29일 날 전 세계 지역에 동시 출시 예정이고요. 이 컴투스는 이 출시 사전 행사로 오늘 24일에 월드백 인비테이셔널을 좀 진행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서머너즈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전 예약자 수도 500만 명이 좀 돌파했고 600만도 무난히 좀 달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투스에 대한 이 신작에 대한 출시를 전후로 주가에 대한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컴투스의 목표 주가를 최대 24만 원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컴투스를 꼽아봐 주셨습니다. 게임주들 기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만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LG전자, 삼성전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LNF, 카카오게임즈, 넷패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LG전자, 하이브, 네이버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동아기업, 테크윙, 스튜디오 드래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오전장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좀 쉬어가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면서 장중 한때 3,204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개별 기업 이슈에 집중하는 시장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월 이후 처음으로 3,200선을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받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4월 들어 누적 매수가 약 2조 5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우리 시장은 업종 상승보다는 이런 개별 기업 이슈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좀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점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개별 기업 이슈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적 분할 이슈와 액면 분할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지주사의 인적 분할, 카카오 액면 분할에 따른 오늘 거래 재개,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추진 등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올 한 해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로 좀 삼아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배구조 이슈에 있어서 각 그룹별로 좀 세부적으로 더 봐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각 주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 올해 연말까지는 이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점에선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움직임이 점차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내 주요 그룹들, 현대차그룹, SK, LG 등의 이런 주요 기업들 지배구조 속 수혜주 탐색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우선 현 시점에서는 각 기업들의 지주사격으로 통하는 종목들, 현대모비스, SK, LG 등에 관심 기울여보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상승 재료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이슈를 잘 살펴보면서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현재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48% 상승한 3,19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200선에서 좀 저항을 받는 것 같은데요. 현재 포인트로는 15포인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21% 하락한 1,01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2포인트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544억 원, 외국인이 1,661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4,490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1,592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팝니다. 기관이 527억 원, 외국인은 891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방송 엔터주, 건설주, 철강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두나무 관련주, 온라인 교육주가 있습니다. 먼저 방송 엔터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IOK가 이틀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윤사모 회장인 홍종표 씨를 사회이사로 선임한다는 소식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37% 상승한 2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구 빅히트죠. 공모주로 인기몰이를 한 하이브의 보호예수 물량이 오늘 해제되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63% 상승한 10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헬로비전 5.18% 상승한 5,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6.45% 상승한 1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400억 원 규모의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소식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동신건설 1.07% 상승한 5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걸로 엮여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신세계건설 현재 0.62% 상승한 48,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주강이 현재 4.64% 상승한 2,7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강에서는 정세균 관련주로 지목은 되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는 아직 고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2.95% 상승한 34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만 3천 톤 규모의 리튬 추출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동국제건 4%의 강세, 한국특수형광 현재 5.86%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나무 관련주 하락세 또 나타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하나투자증권, TS 인베스트먼트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요.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하나투자증권 4.8% 하락한 5,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현재 4.52% 하락한 6,130원, 그리고 대성창투 6%의 약세, TS 인베스트먼트까지 6%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교육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과 코로나19 우려에 상승하는 섹터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매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웅진싱크비 현재 6.62% 하락한 4,3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애니능률 9% 약세, 메가스터디 8%, 비상교육까지 10%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8.04% 상승한 1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후 거래를 재개하자마자 오늘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은 54조 원을 돌파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등을 제치고 현재 시총 6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최고 18%까지 올라섰는데요. 현재는 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에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시대, 전기 자동차 시대를 앞두고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격 합의가 이제 좀 주목을 받았었죠. 이 배경에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조정이 있었는데 중재가 있었었죠. 이 소송이 처음에 왜 발생을 하게 됐던 건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중재에 직접 나섰던 것인지 이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17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의 100여 명의 직원이 SK 이노베이션으로 이직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2차 전지와 관련된 핵심 기술까지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자 LG가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뿐만 아니라 델라웨어주의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 ITC가 지난 2월 10일 날이었죠. SK 측이 패소가 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수익 금지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ITC 결정은 60일이 지나면은 제재 조치가 발동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SK 측은 미국 대통령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평소 자신이 강조해왔던 지적재산권하고 특허 문제와 관련해서 SK가 LG와 합의를 하라고 종용을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 날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조 원의 합의안에 합의했고 국내 쟁송에 모두 취하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지아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전기차 공급망 구축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중재를 거부했을 경우에 SK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2차 전지나 배터리 업계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국가의 이런 기업 간 분쟁을 두고 중국에게만 또 이득을 가져다 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번 합의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정세균 총리뿐만 아니라 재계도 나서서 계속 물밑 협상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배터리 전쟁을 둘러싼 집안 싸움 때문에 중국만 유리한 어부지리 효과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56조 원 시장이지만 2년 뒤인 2023년에는 100조 원 시장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서로가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매달리는 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점유율이 작년에 23%에서 올해 1, 2월 사이에는 19%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포인트 이상 LG와의 격차를 벌이면서 세계 1위가 됐는데요. 이제 양사가 합의함에 따라서 SK 측은 미국의 수익 금지 조치가 이제 무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계속적인 생산을 확대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큰 효과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만큼 이 부분도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사가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극적으로 양측이 합의를 하게 된 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갈등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또 감정의 골이 깊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분야로 또 경쟁이 격화되진 않을까 오히려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또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LG와 SK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면서 다른 산업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세를 확장했던 기업인데요. 이러기 때문에 석유화학 다음으로 세계가 에너지 부분을 삼는 부분이 수소 에너지입니다. 꿈의 연료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서 서로가 지금 격돌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과 관련된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문제, 또 운반과 저장, 또 충전소,
그리고 그 수소 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된 4가지 분야에서 커다란 비즈니스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이 시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차를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와 같은 석유 화석 연료를 수소를 뽑아내는 그 회색 수소가 있고요. 전기로 그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그린 수소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O2를 회수해서 만드는 블루 수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그 세 종류 중에서 두 회사 같은 경우 그린 수소라든지 블루 수소 같은 쪽에서도 앞으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소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가장 가볍게 운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영하 253도씨까지 내려가서 장시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탱크도 양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연료전지 자동차까지도 좀 양사가 서로 지금 만드는 그런 부분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플러그 파워 지분도 인수했고요. 앞으로 EU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수소 에너지 자동차와 관련해서 3천만 대 보급, 뭐 중국도 2035년까지 100만 대 보급, 또 일본도 2030년까지 80만 대 보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뭐 양사는 앞으로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상당한 경쟁을 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소 산업에서의 경쟁이 예측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배터리 이야기 했으니까 또 이번에는 2차 전지 반도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반도체를 두고 이제 패권 전쟁을 벌일 정도로 지금 열심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이 화상 회의를 세계 각국의 19개 기업을 모아놓고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화상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졌던 메시지 그리고 그 의중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였는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들어보이면서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이 인프라라는 이야기를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요. 반도체를 국가의 기초 인프라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아무래도 세계 표준, 세계 공급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은 기다리지 않는다. 미국도 기다릴 이유가 없다면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미국도 반도체 국산화에 거액을 쏟아 부을 예정으로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개발에 나서고 다시 세계를 주도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라는 이런 압박이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패권을 미국이 좀 가져가겠다라는 의중인 것 같은데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 행정부 인사 누가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출석을 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참석을 했나요? 네, 이번 참석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이크 설러번 국가 안보 보좌관도 참석했고요.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또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까지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정책 공약 1순위죠.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점은 이전과는 많은 다른 산업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회의 참석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은 파운드리 회사인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참석을 했고요. 미국의 IT 기업 중에서도 인터넷과 관련된 알파벳, 그리고 전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리스, 그리고 스카이웍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는 GM, 포드가 있고요. 또한 군수산업으로는 노스트록 그루먼이 참석을 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산업계 의회 또 동맹국과 면밀하게 협력을 해서 반도체 사태 장기화를 막겠다는 생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안에서도 3년에서 5년 정도 반도체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꼭 집어서 참석을 하도록 했죠.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두 가지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전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생산 차질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생산 라인의 일부를 시스템 반도체로 빨리 전환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서둘러서 지금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이 생산하는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세 공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잉여 현금이 무려 12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텍사스 오틴이라든지 애리조나, 뉴욕 한 곳에 170억 달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앞당겨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모두 봉쇄 전략을 세운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시스템 분야에서도 독주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을 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재건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2000년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전략은 자국 내에서는 설계만 하고요. 자본 집약적인 생산 시스템은 아시아 국가에 맡기겠다는 게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설계 기업들, 펠리스 같은 기업들을 보면은 대만 TSMC의 경쟁력이 밀리면서 약소 국가가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이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애리조나에 200억 달러 투자를 해서 새 공장을 짓는 예정에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처럼 세계적인 공정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개발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250여 개 협력사들의 기술력도 삼성전자처럼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부른 것도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이런 수준까지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최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5, 6년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반도체를 양산하는 기술, 또 수율을 높이는 기술은 또 다른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려면 삼성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중이 이제 신냉전 구도에 들어서고요. 또 중국의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40%를 수출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원활히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자체 생산 시설을 건설해주고 미국 기업에 좀 지원을 해주고 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오히려 국익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입장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해외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의 투자를 같이 함으로써 서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이슈 칼럼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루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23.2%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7월 8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최근의 종목들부터 보시면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덱스터가 15.9%,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좋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포트 제외되기도 했고 목표가 달성하기도 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세우글로벌 광전자 대유에이텍 손절가 터치했고요. SM라이프 디자인 지금 현재 포트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 이전에 8.4%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24.2% 수익 내줬었고요. 이 이후에도 상승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우성사료입니다. 우성사료가 16.6%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IHQ가 포트 제외됐는데 12.5%나 수익 내주고 나왔습니다. 보성파워텍도 12.7% 수익 내줬고요. 다음 종목 보시면 M게임이 10.1% 가장 최근에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4종목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엠브레인이 1.6%, 보령제약이 2.9%, SM라이프 디자인이 2.0% 수익 구간입니다. 네, 현재 포트 총 4종목 담겨 있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 이번 주에 편입이 됐었는데 지금 2%나 또 수익 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한 종목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뭐 시장이 최근에 좋아서 이제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박자를 좀 제가 잘 못 맞춰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도너리포트가 원래 이렇게 잔잔한 포트가 아니었는데 최근엔 좀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자, 일단 메디포스트부터 우리가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지금 제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소형주들, 그러니까 이제 뭐 SM라이프라든지 뭐 엠브레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좀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시세가 좀 반짝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보니까 지금 뭐 대선주라든지 뭐 프리엠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런 개별주들의 약간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형주들이 스물스물 자리를 좀 잡아준다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또 멈추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아직은 뭐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우상향 흐름으로 지금 시장 괜찮게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흐름 타고 이대로 계속 상승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장중에 그 3,200포인트 그동안 박스권 상단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저항 자리를 지금 보면 살짝 돌파를 해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세가 나올 때 특이한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도 일변도로 좀 정리를 하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또 내려오게 되면 개인들이 사주고 하는 그런 매매 동향이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쌍끌이로 개인과 외인의 쌍거리로 지금 시장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일단 뭐 조정 나올 때 매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어제 오늘 개인들이 좀 한 것 같고요. 오늘 또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또 한 1,8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인들이 시장에 이제 돌아와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좀 찬물을 끼얹고 있는 연기금만 조금 매도세를 자제해 준다면 시장이 좀 더 크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찌됐든 시장이 상승을 하기보다는 지수는 뭐 박스피에 있던 어쨌든 상관이 없이 그냥 오르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제 또 고점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지수 관련주들 위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주들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욕심을 갖다가 조금 줄이시고 비중도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 아직은 저도 이제 확인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 매수 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현금 보유 비중을 갖다가 조금씩 늘려두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뭐 여기서 이제 또 출렁하는 흐름이 나오면 또 다른 방송국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뭐 현금 보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내릴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분할로 현금을 갖다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0% 정도 여러분이 들고 계신다면요. 물론 뭐 현금이 요즘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뭐 현금이 하나도 없다 하면 뭐 조정이 나와도 이번에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와도 물량을 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전략을 짜보시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뭐 코스닥이 이렇게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사실 이 분봉상 보면 뭐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주들이 윗꼬리를 달고 반짝하고 밀리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조정이 한 번 정도는 지금 신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나와주는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격이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조정을 맞게 되면 조정폭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옆으로 좀 이렇게 이격을 좀 줄여주면서 원만하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건 뭐 제 생각이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뭐 지금 음봉으로 마감하고 내일부터 또 상승세 이어가 버린다고 하면 뭐 단기 조정 그냥 요걸로 당분간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거의 뭐 N자 상승 이렇게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상승폭이 거의 뭐 이제 목표치에 도달을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고 뭐 너무 급등한 종목들 여러분들 뭐 바닥본 제가 차트 보는 법 지난번 강의 시간 때도 주유소에서 설명드렸지만 어떤 종목이 있을 때는 딱 그 종목의 차트를 열어보시고요.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 한 배 정도, 한 2배 정도 오른 거는 괜찮습니다.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돼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이상 뭐 3배, 4배, 5배, 10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 더 갈 거다 생각하시고 복합권에서 추격 매수 잘못하시면 또 대응 안 되셔서 오랜 기간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청자분들께서는 저희 도노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8시 반에 또 제가 또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침장에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또 시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장 이야기는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그 기존에 치료제, 그리고 뭐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치료제 그리고 온라인 교육, 뭐 쿠팡까지 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온라인 배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쿠팡 관련주들이라든지 제지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제 물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재확산 위기의식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주말 지나고 뭐 1000명이 넘어갈 일평균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병원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돼서 사람들이 만약 집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시세가 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기적인 이제 그냥 반등 정도로만 보시고요. 1차적인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뭐 그 정도로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뭐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지, 그 종목 하셔가지고 손절을 못하고 또 물리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도노 리포트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38,000원이라는 이 정고점 부분에서의 돌파를 앞두고 살짝 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입니다. 어저께 이제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면 오늘 음봉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꼬리를 이제 길게 달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이렇게 달리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아싸리 그냥 차라리 장대 양봉을 갖다가 쭉 뽑아버려 주는 게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음날 이런 식으로 좀 더 쉬어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꼬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 아래로 밀린다는 건 아니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쉴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오후장에 올려줬고 오늘도 오후장에 올려줬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뭐 종가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를 위한 그런 흐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디포스트 우리가 그동안 오래 끌고 왔던 만큼 좀 큰 수익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가 강하게 올라주는 흐름이 다음 주쯤에는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주봉 흐름이나 월봉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다음 주가 디데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고, 메디포스트는 오래 끌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포트에서 제외할 수는 없겠죠. 끝까지 밀고 늘어져서 다 같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엠브레인인데요. 엠브레인도 마찬가지죠. 어제 오후장 막판에 좀 꼬리를 길게 달아주니까 오늘 음봉이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아랫꼬리 잡힌 저점은 지금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어제랑 종가는 비슷하고 저점도 높여주고 그냥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좀 받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돌림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브레인은 3일 전에 나왔던 양봉의 저점이죠. 8,800원. 이 구간 이제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격대 이탈 안 한다면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갈 거고요. 9,250원 지금 저항받고 있는데, 이 구간 내일쯤 해서 돌파가 나오거나, 이것도 뭐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흐름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내일쯤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눌린 거래량 숙이면서 잘 나왔기 때문에 시가부터 좀 상승 출발시켜준다면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고령제약이 지금 보시면 제가 추세대를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이 추세대라는 게 이제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점 부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추세대 하단에서 이제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리고 우리 이제 잘 물량 모았고, 요번에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이 정고점 저항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힘이 나온다면 시세가 크게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딱 정고점 부근,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저께 만들어졌던 그 고점대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아직 그 거래량이 크게 나온 부분도 아니고 고점권에서 이제 조정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시장 전체적으로 우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고령제약도 어저께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그런 캔들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시가 하락 출발해서 시세를 좀 내주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좋으니까 종목들도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고요. 조정 나오면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추세대 흐름대로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월요일날 소개시켜드렸던 SM라이프 디자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 저항 자리가 이제 딱 4,000원 구간이었는데, 오늘 이 저항 자리를 뚫고 종가에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으로 좀 안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권 저항 돌파하고 윗꼬리 달고 쭉 밀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봉을 보면 눌림으로 이번 주 마무리시킬 계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거래량도 지난주 대비해서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정도는 아마 십자가 형태의 도지나 아니면 이렇게 영망치 형태 음봉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마 칠 때까지 양봉으로 해서 고점권 목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면 이번 주는 아마 요 지금 현재 가격대 3,900원 이하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좀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가부터 좀 상승 출발해서 강하게 위로 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상승 추세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시세가 유지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NEW라든지 그리고 A스토리라든지 지금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주들 보면 흐름이 또 다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텐츠 섹터들은 쉽게 죽을 그런 섹터들이 아니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 들고요. SM라이프도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흐름이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 보시면 4,000원이라는 이 저항대가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잘 돌파해주고 움직여준다 하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가격까지는 무난하게 또 올라와 줄 거다 생각 들고, 추세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봉사스 이주연이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AS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잠시 후에 마감 민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잠시 후 2부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 민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